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 1인분만 달라던 아이 그 뒤에 숨겨진 사연. 비가 거세게 내리던 어느 저녁 작은 분식집 유리창에는 빗물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젖은 운동화, 물기를 머금은 후드티, 그리고 손에는 오래 사용해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동전지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떡볶이 1인분 3,500원. 그 숫자 앞에서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듯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떡볶이 1인분을 포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또렷했고 가게 안의 소리들이 잠시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계산대 위에 봉지가 놓였습니다. 그때 아이는 동전 지갑을 열었습니다. 작은 동전들이 하나씩 계산대 위에 놓였습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까지 찰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다시 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300원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엄마는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만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봉지를 받아들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봉지를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 마치 그것이 전부인 사람처럼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끓는 냄비 소리, 라디오 음악, 그리고 빗소리. 하지만 그날 이후로 사장님의 마음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굳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다음 날 다시 그 문을 열게 될 줄은, 그리고 그때는 떡볶이 1인분이 아니라는 걸. 아이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산은 없었습니다. 떡볶이 봉지가 젖지 않도록 품 안으로 더 깊이 끌어안고 걸었습니다. 동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무릉덩이마다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올라와 있었고 계단 전등은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적막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약해진 집 특유의 조용하지만 어딘가 텅 빈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라고 부르기에도 작은 공간,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상이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곧장 안방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약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 이미 여러 번 접힌 처방전 종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봉지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지만 방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젓가락을 꺼내 떡볶이를 반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하나씩 세었습니다. 국물도 절반씩 조심스럽게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아 엄마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낮에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냉장고 안에 남은 것이 김치 한 통뿐이라는 걸. 사실 냉장고 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보다 먼저 보이는 건 텅 빈 선반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편함에는 독촉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카드 대금. 아이는 그 글자를 모두 읽을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병원 봉투였습니다. 진료 날짜가 적혀 있었고 다음 예약일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이미 지났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왜 약을 제때 먹지 않는지. 대신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고였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늘 계산대 위에 놓였던 동전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찰그락, 찰그락. 300원이 모자랐던 순간 엄마는 괜찮다고 했던 말. 아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몫에 담았던 떡 하나를 엄마 접시로 옮겼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는 떡볶이 냄새와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몰래 결심을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고. 그 결심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진 것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집에는 이상하게도 낮에도 웃음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가 더 어렸을 때 아빠가 퇴근해 오면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 집 앞에서 큰 소리가 오가던 밤을, 문이 쾅 닫히고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던 날, 그리고 며칠 뒤 그 집에서 남자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남편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여자가 문제였다고, 원래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 말은 순식간에 골목을 돌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시장을 갈 때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들고 나간 것은 돈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빌린 돈, 이미 막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이자,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엉켜버린 거래들. 남자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곧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기다린 것은 돈이 아니라 독촉장이었습니다. 카드회사, 대부업체, 이름 모를 금융사들.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초인종은 밤늦게까지 울렸습니다. 남자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말이 없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빚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문제는 그 빚의 명의가 엄마 앞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증이라는 이름 아래, 동이라는 이름 아래. 엄마는 몰랐다고 말했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결론만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사라졌고 여자는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아이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골목에서, 마트 계산대 앞에서 쟤네 아빠 도망갔대. 엄마가 돈 다 썼다더라. 아이의 귀에 그 말이 꽂힐 때마다 아이의 어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울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낮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목은 점점 가늘어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버티는 동안 몸은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엄마는 자주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던 아이에게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 괜찮다는 말이 이제는 점점 힘없이 들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의 손이 자꾸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놓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아이도 따라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날 밤 아이의 머릿속에는 계산대 위의 동전 소리와 골목에서 들었던 소문이 겹쳐 울렸습니다. 찰그락, 찰그락. 도망갔다더라. 찰그락. 엄마가 문제래. 찰그락. 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모으면 된다고. 자기가 조금 더 어른이 되면 된다고. 떡볶이 300원이 모자라지 않게, 병원비가 밀리지 않게, 전기가 끊기지 않게. 아이의 결심은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남자가 다시 이 동네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한번 사라졌던 사람도 다시 나타나면 금방 소문이 돕니다. 그 남자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가장 먼저 편의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골목을 돌았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보았던 차였습니다. 아빠가 타고 다니던 차.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예전보다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구두는 반짝였고 시계도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망치듯 떠났던 사람의 얼굴이라기엔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가 집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기대했습니다. 뛰어와 안아줄지도 모른다고, 미안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남자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본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과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왜 갑자기 사라졌었냐고.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을 뿐이라고, 정리할 게 많았다고, 이제는 다 해결됐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보증을 잘못 써서 일이 꼬였다고, 억울하게 빚을 떠안았다고. 그 말은 금세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도 사람들은 쉽게 믿었습니다. 사라졌던 남자의 말은 남겨진 여자의 침묵보다 힘이 셌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일하는 공장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엄마는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업 장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류 하나에 도장이 필요하다고, 빚 정리를 위해서라고, 이미 대부분 해결했지만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의 맨 위에는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언급했습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그때 엄마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돌아온 이유는 사과도 화해도 아니었다는 걸, 돈이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 가족 서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냉장고, 밀린 병원비, 그리고 떡볶이 300원. 남자는 말했습니다. 서명만 하면 일부는 나눠주겠다고. 그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집 앞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공장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고개를 숙인 엄마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의 남자. 아이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동전 소리, 동네 사람들의 소문, 엄마의 떨리는 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엉켜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떡볶이 1인분이 모자랐던 이유가 단순히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도망, 누군가의 거짓말이 쌓여 지금의 하루를 만들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결심을 바꿨습니다. 돈을 모으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선택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아이는 다시 분식집 문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 날 아이는 다시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냄새, 같은 냄비.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동전 지갑이 아니라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이는 떡볶이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공장 앞에서 본 그 종이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고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단어, 서명만 하면 된다는 말, 일부는 나눠주겠다는 가벼운 목소리. 그 순간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병원을 미루고 있었는지, 왜 약을 아껴 먹고 있었는지, 왜 떡볶이를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지. 엄마는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어제 골목에서 마주친 아빠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치던 그 표정,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계산 속에 엄마와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엄마 몰래 방 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잔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끝까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은 아이의 학원비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통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지켜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아이는 서류를 들고 공장 앞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이는 엄마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이 서류, 엄마는 안 한다고. 남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돈 없어도 된다고. 엄마 아픈 거 알고 있다고. 그래도 안 한다고. 남자는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간 사람은 다시 도망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빚이 또다시 엄마에게 남을 수 있다는 걸. 아이는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였습니다. 아이를 이런 상황에 세운 자신이.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다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떡볶이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 모자랐던 300원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동전 몇 개가 더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으로 봉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워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아이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 표정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친 사람의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이의 선택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망친 사람의 계산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험 서류가 무산되자 남자는 다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술집에서 보이지 않더니 며칠 뒤에는 차도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공장 앞에서 있었던 일을 누군가 보았고 아이의 말이 전해졌고 보험금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남겨진 사람이 무엇을 견디고 있었는지. 하지만 아이와 엄마의 삶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약봉투도 그대로였고, 냉장고 안도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묻지도 않았는데 웃으며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도 약해질 수 있고 엄마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괜찮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아이는 분식집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특별한 날이 되면 떡볶이 2인분을 사갔습니다. 예전처럼 봉지를 품에 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들고 걸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떡을 몇 개 더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치료를 미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따라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잡아주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300원이 모자라던 날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버티는 사람은 혼자 버티지 않습니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집 창문에는 이전과는 다른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모자라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떡볶이 1인분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쉽게 사 먹지만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선택. 그날 분식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버티는 밤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1인분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혼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으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